자, 이번 시간에는 1930년대의 민족운동 중에서 국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1930년대에 국외에서 전개된 무장투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변화, 과정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 키워드로 요걸 주제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만주 지역 볼게요. 만주 지역. 그다음 두 번째 뭐야? 조선의용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케이. 자, 만주 지역 보겠습니다. 만주 지역에서 한중연합작전. 저번에 얘기했던 게 여기 나오네. 중국과 연합하여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조선혁명당을 결성했다라고 한 걸 보니까 이건 뭐라고 써야 될까? 그건 조선혁명당 아닐까? 조선 뭘까? 혁명군? 뭘 써든 맞을 것 같아. 혁명당이든 혁명군이든 이 친구들은 남쪽 만주에서 했다. 지난번 수업 때 얘기를 했죠. 남만주 지역에서 조선혁명당을 이제 결성을 했고 여기를 이끌었던 리더 이름은 양세봉 아저씨. 봉자 돌림 아저씨들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 김원봉도 있고 양세봉도 있고 김두봉도 있고. 장군이 조선혁명군을 지휘했다라는 거. 여기가 연합했던 중국의 의용군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의용군하고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활약을 했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돼. 영흥 이렇게 공부하면 돼. 미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조선혁명군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한국. 아이고 미쳤네. 독립당이라고 해도 되고 독립군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얘네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죠. 북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당을 결성했고 한국 독립군을 지휘했던 장군 이름이 지청천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면 막 이청천도 나오고 그래. 같은 인물이라 그랬어. 이거 나오죠? 지청천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착하게 생기셨네.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셨다라는 거. 한국 광복군을 이제 창설했고 총사령관 역임됐다. 40년대 한국 광복군이면 지금 우리나라의 국군의 시초입니다. 시초. 자, 이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지난번에 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진행됐다. 사실 이걸 3부라 그러잖아. 이 3부 시기에 이 파란색으로 안 보이네. 여기다 쓸게요. 지난번에 했던 20년대 때 국외 무장 독립전쟁을 투쟁을 한번 봤잖아. 이때 3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었을 때 이 만주 군벌이 일본 애들이랑 협정을 맺어요. 이렇게 협정을 맺어. 만주 군벌하고 이 일본의 이 경무국장 이름이 미스야였거든. 얘랑 그 만주 군벌애가 그 장장님이란 애인데 얘 나중에 이제 또 죽어요. 일본 내가 철도 폭파시켜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얘네들이 협정을 맺어가지고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탄압하는 또 사건이 벌어져. 자, 다음으로 패스. 자, 조선 의용대 하면 나와야 되는 인물이 김원봉이지. 김원봉. 보겠습니다. 중국 본토로 갔어요. 본토로. 원래 만주에서 우리 국내로 의사들 그 의열단들 파견해가지고 이게 친일파들이나 이제 식민지 기관을 이제 폭파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들이야. 의열단을 조직했던 김원봉이지. 근데 한계를 느껴가지고 여기 나오네. 의열투쟁의 한계를 느껴서 이건 안 되겠다. 개별로 그러니까 민중의 그런 직접 혁명으로는 안 되겠다. 군대 시스템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조직적인 그런 무장 투쟁을 전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 25년도인가 느끼고 이분이 26년도 때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중국에 있는 학교야, 군관학교야, 육사 같은 거야. 여기에 이제 입교를 하고 자기 단원들하고 그리고 이제 32년도 때 뭐 난징으로 이동을 합니다. 중국에 본토에 있는데 그 난징 밑에 쪽에 있는데요.
난징으로 이동을 하고 이제 거기 난징으로 이동한 이유가 31년도 때 만주 사변이 터지고 상하이 사변까지 터져. 그 윤봉길 의사 사건이 있잖아. 32년도에 터지는 거거든. 그까지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이제 설립을 해. 이제 중국 지원 그 국민당이라고 있었는데 그 국민당의 장제스가 이제 지원을 해준 거죠. 자, 여차저차 그렇게 진행이 돼서 당을 하나 만드는데 그게 조선 민족혁명당입니다. 그냥 민족혁명당이라고도 하기도 해. 군사 조직으로는 조선 여기 이 제목이 있네. 조선 의용대를 만들어요. 의용대. 이것도 아마 제가 일제강점기 개관 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다. 장개석이라고도 장제스라고도 하고 지원을 받아 정보 수집, 포로 신문, 첩보 활동 등을 이제 진행을 했다. 자, 이제 해체되는 과정을 볼게요. 조선 의용대 일부가 화베이 지방으로 이동을 해. 어디 있어? 조선 의용대 여기서 여기 지도 잠깐 볼게요. 여기 그냥 이 예난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예난 지역. 그러니까 중국에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의용대를 창설을 하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김원봉 아저씨는 가서 이제 한국 광복군에 연합을 해버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 몇몇 이제 일부는 조선 의용대 일부는 그래서 이제 김두봉 쓰리봉 잘 기억하라 그랬어. 김두봉이 만든 거는 조선 독립동맹. 아유 막 단체들 많지. 건국동맹, 독립동맹. 그리고 부대 명칭을 조선의용군으로 편성을 합니다. 요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인민군이 되는 거지. 김원봉과 남은 조선의용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있는 한국광복군에 이제 합류를 합니다. 여기 짱은 지청천이었어요. 여기 대장은 지청천이었다. 요 그 한국 광복군이 나오기 전에 저 개관에서 설명한 게 있는데 이거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럼 조금 헷갈리니까. 아니 뒤에 혹시 있을 수도 있. 뒤에 자 일단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구 아저씨가 한인 애국단을 만들죠. 이제 이 한인 애국단을 이제 조직을 하고 요게 이제 뜬 게 윤봉길 아저씨 때문에 이제 뜨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 30년, 35년도인가 요때쯤 한국 국민당으로 또 이제 개편을 합니다. 한국 국민당. 그리고 또 다시 바꿔요. 이게 한국 독립당. 왜냐면 임시정부 이게 이거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면 돼. 그 임시정부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당이 있는 것처럼 여기다 한국 독립당이라고 있는 거야. 여기 이제 김구, 조선, 지청천이 이제 연합을 한 거지. 여기 안에 있는 산하 부대가 한국 광복군이야. 한국 광복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보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야 될 거는 한인애국단이겠네. 애국단이고 도쿄에서 일본 국왕한테 폭탄 투척 실패한 사람은 이봉창입니다. 자세한 이봉창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등교하면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하이 홍커우 공원의 물폭탄, 도시락 폭탄. 이제 도시락 폭탄은 자살용이었죠. 자결용이었고, 이거 유명한 사람이죠. 윤봉길 아저씨. 윤봉길 의사 여기 계시네. 다수의 일본인 고관을 살해했고, 요 사건으로 중국 국민당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를 도와주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마 이제 충칭을 얘기하는 것 같아. 충칭. 원래 상해에 있다가 이제 쭉쭉쭉 막 여러 중일 전쟁도 터지고 하면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 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된다. 여기는 한국 광복군이 되겠네. 한국 되고 조선 의용대니까 여긴 김원봉이 되겠지. 김원봉과 조선 의용대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해서 이제 좀 세졌고 더 강해진 거야. 총사령관으로는 대장으로는 이제 지청천이 있었다. 이 친구들은 뭐 했냐? 일본에 선전포고했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고 동남아 지역에 파견되어 이거 다 중요하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고 동남아 지역에 파견해가지고 포로신문. 왜냐면 이제 조선인들이 일본어를 많이 알아들을 수 있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또 정보 수집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와 연합해가지고 OSS인데 그래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국내 진공 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이제 일제가 항복을 해버리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요거는 건국강령. 조소왕의 삼균주의. 다 이거 임시정부 때 했던 거네.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을 41년도에 발표했다. 건국강령은 지난번에 살펴봤죠. 한번 다시 볼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삼균주의가 건국강령에는 이제 보통선거, 정치적인 평등을 위해서는 보통선거를 실시해야 된다. 의무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적인 내용이지. 토지와 이제 주요 산업은 국유화해야 된다. 전부는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40년 한국 광복군 창군했다. 그다음에 삼균주의 보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제도와 인민과 인민,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평등으로 호혜 평등으로 민주국가를 건설하자. 이렇게 또 임시정부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복습 차원에서 공부하면 되겠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국외 건국 이제 국외에서의 활동들을 좀 살펴봤고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변화 과정, 또한 독립 그 군들이 어떻게 또 연합이 되게 됐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